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 들이운 전쟁의 먹구름은 순식간에 온 국토를 집어삼켰죠. 불과 2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 국군과 연합군은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듯 한반도의 남쪽 끝, 낙동강 전선만이 유일한 희망의 보루로 남아 있었죠. 대한민국은 존폐의 위기에 봉착했고 전 세계는 이 작은 나라의 비극적인 운명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 순간, 과연 어떤 기적이 이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었을까요? 모두가 패배를 예감하고 있을 때, 단 한 번의 대담한 기습작전으로 전세를 역전시키고 빼앗긴 수도 서울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역사의 기록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 그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다고요. 하지만 이 작전은 단순한 군사적 성공을 넘어섭니다. 그야말로 모두가 실패할 것이라고 입을 모아 경고했던 계획이었죠. 상상을 초월하는 조수간만의 차이, 좁고 복잡한 수로, 그리고 굳건히 요새화된 인천의 방어선은 그 어떤 군사 전문가도 고개를 젓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상륙작전으로 기록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뒤에는 대체 어떤 광기와 천재성, 그리고 상상을 뛰어넘는 위험천만한 도전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승리담이 아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탄생한 기적 같은 선택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 작전은 단순히 병력을 이동시키고 전투를 벌인 것을 넘어 전쟁의 흐름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린 운명적인 결정이었죠. 그 과정에서 펼쳐진 인간적인 고뇌와 치열한 전략적 판단,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난관들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욱 극적이고 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겁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순간, 과연 어떤 지도자가 그 모든 반대와 위험을 무릅쓰고 이 대담한 계획을 밀어붙였을까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시작으로 함께 떠나볼 겁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그 시절, 한 줄기 빛이 되어준 인천 상륙작전의 서막을 함께 열어보시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용기와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를 덮쳤던 그 절망의 그림자는 실로 거대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은 우리에게 단 한순간의 숨 쉴 틈도 허락하지 않았죠. 그들의 전차부대는 파죽지세로 남하했고 국군과 유엔군은 변변한 저항조차 해보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은 불과 사흘 만에 함락되었고 피난민들의 행렬은 끝없이 이어지며 조국이 통째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온 국민에게 심어주었죠. 2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한반도의 90%를 북한군에게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고디라곤 한반도 남동쪽 끝자락, 낙동강을 경계로 하는 좁은 방어선뿐이었죠. 이곳이 바로 낙동강 방어선입니다. 부산을 포함한 이 작은 교두보마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되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연합군 최고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전황판 위 지도는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희망은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멀게만 느껴지는 시기였으니까요. 모두가 이대로는 안 된다며 고개를 젓던 그 암울한 시기, 한 사람의 대담한 구상이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바로 맥아더 장군이 제안한 진천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북한군의 허를 찌르는 역습으로 전세를 뒤집겠다는 그의 생각은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광기 어린 발상으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으며 반대했죠. 그들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만했습니다. 인천은 상륙작전의 교과서에 나올 법한 모든 악조건을 다 갖춘 고디였으니까요. 우선 인천 앞바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조수간만의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7m에서 9m에 달하는 높이 차이는 상륙정 운용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죠. 만조가 아니면 갯벌에 박혀 꼼짝 못할 것이고
만조 시간은 하루 중 단 몇 시간뿐이니 작전 성공의 창문이 너무나도 좁았던 겁니다. 게다가 상륙 지점까지 이르는 유일한 수로인 비어천, 플라잉 PC 채널은 폭이 좁고 구불구불해서 자칫하면 거대한 함선들이 좌초될 위험이 컸습니다. 이 좁은 길목을 따라 수많은 상륙함대가 진입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또한 인천항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월미도는 북한군이 강력하게 요새화해 놓은 천연의 방어 거점이었습니다. 해안포와 기관총 진지가 겹겹이 쌓여 있었으니 이곳을 뚫고 상륙한다는 것은 마치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죠. 미 해군과 해병대 지휘관들, 그리고 합동참모본부까지 나서서 맥아더 장군의 계획에 격렬한 반대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은 차라리 부산 방어선을 강화하거나 군산 같은 다른 지역에 상륙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맥아더 장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김천은 너무나도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기에 북한군이 상륙을 예상하지 못할 것이라며 역설적인 논리를 펼쳤죠. 그의 눈에는 인천의 모든 불리한 조건들이 오히려 기습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소로 비쳤던 겁니다. 그는 이 작전이야말로 북한군의 보급로를 끊고 한반도 전역의 전세를 단숨에 역전시킬 유일한 해답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모두의 반대와 냉철한 이성적 판단을 뛰어넘어 오직 한 사람의 대담한 비전으로 밀어붙여진 인천 상륙작전은 과연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그는 어떤 확신과 용기로 이 거대한 도전을 감행했던 것일까요? 맥아더 장군의 굳건한 신념 뒤에는 단순히 불굴의 의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반대하고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인천 상륙작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치밀한 준비와 헌신적인 노력이 숨어 있었죠. 마치 거대한 빙산의 일각처럼 수면 아래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깊이의 전략과 희생이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공 불가능이라는 냉정한 평가를 뒤집기 위해서 연합군은 가장 먼저 적의 눈을 속이고 동시에 인천의 모든 비밀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바다 및 지형부터 간만의 차, 북한군의 배치 현황까지 모든 정보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해야 했으니까요. 이러한 치밀한 정보전과 기만 작전의 최전선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활약했던 수많은 첩보부대원과 특수부대원들이 있었습니다. 인천으로의 상륙은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지가 아니었기에 북한군은 다른 곳을 예상할 것이라는 맥아더의 역발상은 역으로 적을 속이는 기만 작전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연합군은 북한군에게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 가령 서해안의 군산이나 동해안의 주문진 등으로 상륙할 것처럼 위장 정보를 흘렸죠. 마치 마술사가 관객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듯이 실제 목표인 인천에서 적의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덕분에 북한군은 연합군이 다른 곳에 상륙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인천 방어에 대한 경계를 다소 늦추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기만 작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인천의 험난한 자연 환경을 극복하고 북한군의 방어선을 뚫기 위해서는 상상 이상의 정확하고 세밀한 정보가 필요했죠. 특히 서해의 거대한 간만의 차와 갯벌 지형은 상륙작전의 가장 큰 난관이었으니까요. 바로 이때 엑스레이 작전이라는 이름의 비밀 임무가 시작됩니다. 유진 클라크 대위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첩보부대원들이 북한군 복장으로 위장해 목숨을 걸고 인천 앞바다의 작은 섬에 잠입했습니다. 이들은 밤마다 몰래 해안가를 오가며 수심을 측정하고 갯벌의 상태를 파악하며 북한군의 진지 위치와 병력 규모를 일일이 확인하는 위험천만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심지어 팔미도 등대에 불을 밝혀 다가오는 연합군 함대에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역할까지 담당했죠. 이들의 활약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불꽃처럼 작전 성공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켈로 부대, 케열로, 코리아 리에이잔 오피스라 불리던 한국인 특수부대원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주로 북한군 점령 지역에 침투하여 적의 후방을 교란하고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상륙 작전의 성공을 위한 보이지 않는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때로는 적진 깊숙이 들어가 유격전을 펼치고 때로는 현지 주민들을 규합하여 정보를 얻어냈죠. 이들의 활동은 마치 거미줄처럼 북한군 전역에 퍼져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적인 발판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이름 없이 쓰러져간 이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에 메가더 장군의 대담한 구상은 단순한 꿈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차츰 모습을 갖춰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펼쳐진 치열한 정보전과 특수부대원들의 헌신은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거대한 퍼즐의 가장 중요한 조각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외쳤던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적을 만들기 위해 움직였던 것이죠.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꿀 운명의 그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죠. 과연 이 모든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한반도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을까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손살에 치던 그 계획, 인천 상륙작전을 향한 모든 준비가 드디어 마무리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과 피로 일궈낸 수많은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시간, 역사의 흐름을 뒤바꿀 운명의 그날이 마침내 찾아온 것이죠. 1950년 9월 15일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인천 앞바다에는 수많은 함선들이 조용히 그림자처럼 도열해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침묵의 괴물들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듯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팽팽한 긴장감만이 흘렀습니다. 연합군 장병들의 심장은 저마다 격렬하게 고동쳤을 테죠. 드디어 작전 개시를 알리는 신호탄이 터지고 고요하던 바다는 순식간에 거대한 포효로 뒤덮였습니다. 새벽의 장막을 찍고 한 포가 불을 뿜기 시작했고 수많은 상륙정들이 물살을 가르며 월미도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인천 상륙작전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 즉 월미도를 먼저 점령하여 본대 상륙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 역시 연합군의 기습에 대비해 월미도의 견고한 방어 진지를 구축해 놓은 상태였죠. 좁은 수로를 통과하며 상륙정들이 해안에 닿는 순간 북한군의 거센 저항과 함께 치열한 교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불기둥과 함께 포탄이 장렬하는 아비규환 속에서 연합군 병사들은 오직 전진만을 생각하며 필사적으로 해안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상륙정들은 북한군의 해안포 공격에 좌초되거나 파괴되기도 했고 거친 파도와 간만에 차는 병사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예상치 못한 난관의 연속이었죠. 그러나 이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어깨에 한반도의 운명이 달려있음을 알았기에 공포와 혼란 속에서도 오직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발걸음마다 절박함과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을 겁니다. 월미도를 향한 돌격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사투였습니다. 연합군 해병대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월미도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더 거대한 파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인천시가지로 진입하기 위한 다음 단계는 더욱 험난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북한군은 월미도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시내 곳곳에 매복해 강력한 저항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병사들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총알과 포탄 속에서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시가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골목마다, 건물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채 연합군 병사들은 한 걸음씩 나아가며 북한군의 방어선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인천은 순식간에 거대한 전장으로 변했고 그 속에서 병사들은 오직 동료들과의 생존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와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동시에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불굴의 의지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이처럼 인천 상륙작전은 단순한 군사적 기습을 넘어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 나선 용감한 이들의 숭고한 도전이었던 것이죠. 과연 이들의 피와 땀은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